반클리프 아펠, 까르띠에, 불가리 3대장 주얼리에 대해서 저는 500만 원대에 그때 구입을 했는데 벌써 지금은 650만 원이에요. 역시 주얼리는 오늘 사야 가장 싸다. 본점 매장에 방문했을 때 제가 살 수도 없는 몇 억짜리의 그런 파인 주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까르띠에 하면 그 러브 팔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강민경 님이 착용한 컷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민가든입니다. 확실히 30대가 되니까 명품백보다는 반짝거리는 명품 주얼리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명품백은 명품백 자체가 좀 빛이 나는 느낌이라면 명품 주얼리는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 볼 때 도슨트가 설명을 해주면 그림 깊이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또 오마카세나 음식을 먹을 때 재료나 음식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주얼리도 알고 착용하면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명품 주얼리로 손꼽히는 반클리프 아펠, 까르띠에, 불가리 3대장 주얼리에 대해서 브랜드 스토리부터 시그니처 디자인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브랜드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지 궁금한데요. 그럼 보러 가볼까요? 슝슝슝슝슝! 먼저 짠! 까르띠에예요. 까르띠에는 박스 자체가 너무 설레임을 주는 것 같아요. 까르띠에는 예물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브랜드잖아요. 이미 하이엔드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브랜드예요. 무려 170년 가까이 역사를 굉장히 오래 한 브랜드인데요. 브랜드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까르띠에는 루이 프랑스와 까르띠에라는 사람이 1847년에 만든 브랜드예요. 원래 이 사람 직업이 보석 세공사였다고 해요. 원래 있던 보석 가게를 인수하면서 자기의 성을 따서 까르띠에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까르띠에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1871년 파리 코민이라는 사건이에요. 파리 코민이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 화가 난 노동자 계급 사람들이 불평등한 엘리트 귀족과 사회를 뒤집으려고 한 사건이에요. 엘리트들, 귀족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은행에서 돈을 바꿔야 하는데 돈을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귀한 보석들이랑 귀중품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 까르띠에가 귀족 엘리트들이 갖고 있던 최고의 보석과 장식품들을 엄청난 싼 가격에 다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파리 코민이라는 사건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2달 만에 종료가 된 거예요. 시장은 다시 안정이 되고 까르띠에는 다시 제값에 이 보석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아주 성장세가 무섭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르띠에 시그니처 디자인 중 하나, 바로 저스트 앵클루 팔찌예요. 사실 까르띠에 하면 그 러브 팔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연예인들이나 파파라치 사진에 러브 팔찌를 너무 많이 봐서 저 팔찌는 굉장히 유명한 팔찌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떠올라요. 이 러브 팔찌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차고 다니기도 하고 가품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못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저스트 앵클루 디자인이 훨씬 더 예뻐서 이거를 구입했어요. 사실 매장에서 저스트 앵클루랑 앵클루 반지랑 그리고 러브 팔찌까지 3종으로 차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이 까르띠에는 레이어링 할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레이어링 할 때 주의점이 있다면 다른 제품이랑 닿으면 스크래치가 난대요. 그래서 사이즈를 구입할 때 레이어링 하는 제품하고 닿지 않게 하는 거를 주의해주세요. 저스트 앵클루 라인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이아 없이 심플하게 되어 있는 깔끔한 모델, 풀 다이아가 박혀있는 다이아 모델, 그리고 제가 구입한 이 못 부분과 끝 부분에만 다이아가 박혀있는 디자인, 이렇게 3가지가 나오고 당연히 다이아 유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 이렇게 3가지인데 저는 핑크 골드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사이즈가 2가지가 있는데요. 좀 더 두꺼운 사이즈, 얇은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체구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이렇게 얇은 사이즈가 훨씬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 명품 주얼리는요 꼭 사기 전에 직접 매장에 가서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봐봐야 돼요. 우리가 고가의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데일리로 뽕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 데일리로 입는 옷을 입고 가서 나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 고르는 거를 추천합니다. 요거를 또 어떻게 착용하는지 친구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못과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닿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열리거든요. 타이가 뜨게 되면은 고장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쑥 클립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껴주면 돼요. 이게 진짜 은근히 데일리템이라서 저는 데일리로 정말 매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얼리는 짠! 불가리입니다. 불가리 제품은요, 제가 처음으로 구입했던 명품 주얼리예요. 현재까지 무려 140년 동안 전 세계 주얼리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불가리는 그리스 출신 은세공사 소티리오 불가리가 이탈리아 로마로 넘어가 처음 5년간은 노상에서 판매를 하다가 1884년 세운 가게가 바로 불가리였어요. 불가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아들들이 가게를 물려받으면서였어요. 두 아들들은 로마 콘토티 거리에 2호점을 오픈하게 됐는데요. 2호점이 불가리의 본점이에요. 당시 보석 세공은 우아하고 현란한 프랑스식 세공 방식이 유행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까르띠에, 방클리프 아펠, 부쉐론 등 프랑스 브랜드가 인기가 많았는데요. 불가리도 그 시대에 유행하는 스타일로 제작을 하다가 1940년도 때부터 르네상스풍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색상을 활용하거나 참신한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주얼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대표적인 디자인을 뽑자면 이 비제로원 디자인인데요. 이게 1999년에 나왔대요.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비제로원이라는 이름은 불가리의 비의 시작 그리고 영원을 상징하는 01을 결합해서 만든 이름인데요. 결혼 예물로도 많이 쓰여서 무려 20년 동안 200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 아는 언니도 되게 화려한 이 비제로원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반지 예쁘다 라고 했더니 전에 남자친구랑 커플링으로 꼈던 건데 헤어져도 패션 반지로 잘 끼고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웨딩밴드 하면 이렇게 얇게 다이아몬드가 쫙 박혀있는 디자인이라면 비제로원 디자인은 형태가 과감하고 모양이 중심된 디자인으로 굉장히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느낌이라서 패션 반지로도 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건데 이 동그란 타원형 디자인이 콜로세움의 영감을 받아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콜로세움은 원형 경기장, 말 그대로 싸움터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렇게 가운데에 다이아몬드 팝에 세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비제로원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고 이 다이아몬드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불가리의 불가리 넥클리스인데요. 저는 500만 원대에 그때 구입을 했는데 벌써 지금은 6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18K 깔끔한 디자인은 545만 원이에요. 역시 주얼리는 오늘 사야 가장 싸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강민경 님이 착용한 컷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원래는 화이트로 구매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착용했을 때는 이 블랙 오닉스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저처럼 피부가 하얗시거나 좀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블랙으로 좀 무게감 있고 포인트 주는 게 훨씬 주얼리로 좀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목걸이를 레이어링 하려고 두 가지를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이 비제로원 같은 경우는 진짜 데일리템이에요. 모든 룩에 정말 다 잘 어울리고요. 사이즈도 크지 않아서 꾸안꾸 느낌이고 모든 옷에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불가리 같은 경우는 촌스러운가 싶기도 한데 사실 이런 게 진짜 클래식이잖아요. 약간 빈티지하기도 하면서 내 딸한테 물려줬을 때도 진짜 구애 없이 좀 잘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같아요. 그리고 이 불가리 목걸이는 조금 특이한 게 이렇게 링이 되어 있어요. 이 링에다가 끼우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줄에 걸어주는 형식이에요. 이 불가리 목걸이는 두 단계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이 비제로원은 세 가지 길이감으로 착용할 수 있어서 레이어링 하기도 좋고 데일리로 끼기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얼리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요. 바로 방클리프 앤 아펠이에요. 아직도 갤러리에 가면 다른 명품 주얼리는 웨이팅이 별로 없는데 방클리프 앤 아펠은 진짜 항상 웨이팅이 엄청난 것 같아요. 방클리프 앤 아펠은 로맨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895년 보석 세공 장인 아들이었던 알프레드 반 클리프와 보석 상인인 딸 에스텔 아펠이 결혼하면서 두 가문의 성을 따서 만든 브랜드 네임이 방클리프 앤 아펠이 됩니다. 1903년 파리 방동 광장에 매장을 낸 방클리프 앤 아펠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브랜드 철학으로 특유의 우아한 스타일로 큰 명성을 얻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명품 브랜드가 그랬듯이 귀족과 왕실을 위한 특별 제작 제품 위주로 만들었었는데요. 방클리프의 대표작 아람브라 컬렉션은 1968년 탄생하게 됩니다. 아람브라는 스페인 그라나다 지역의 이슬람 왕조시대 궁전 아람브라 궁전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네이클로바에서 영감을 얻은 이 특별한 모티브는 점차 잼스톤 장식, 마더 오브 펄,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소재로 아름다움을 더했어요. 5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이 문양이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거 보면 역시 클래식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이 아람브라는 펜던트의 소재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사이즈는 요게 스위트, 요게 빈티지, 더 큰 사이즈인
딘, 퓨어, 매직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저는 파리 방돈 본점 매장에서 이걸 구입을 했거든요. 원래는 화이트 제품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팔에다 차니까 제 친구, 점원 세 분이 동시에 블랙! 이렇게 동시에 외쳤거든요. 그래서 갈 때 친구랑 같이 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본점 매장에 방문했을 때 점원이 샴페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수도 없는 몇 억짜리의 그런 파인 주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착용도 해보고 팔찌도 착용해보면서 솔직히 평생 사면서 사보지도 못하겠고 또 차볼 일도 사실 크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나마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파리 여행 가시면 예약을 해가지고 본점 매장에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오닉스 빈티지 팔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구매했을 때는 아마 500만 원 중반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60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 오닉스의 단점이 물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주얼리를 끼고 샤워도 하고 진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 이 오닉스 제품은 진짜 저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커넬리온 스위트 제품인데요. 이건 착용했을 때 특히 더 여성스럽고 좀 깜찍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희 PD님이 원래는 빈티지 사이즈로 구입을 하려고 갔었는데 빈티지 제품을 착용하니까 약간 주술사 같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스위트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람브라 컬렉션은 정말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입는 옷 컬러를 입고 가서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옷을 입었을 때는 다른 게 잘 어울리고 또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이게 잘 어울리고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입는 옷 컬러를 입고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불가리 까르띠에 방클리프 앤 아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주얼리 구매할 때 사실 고가고 많이 사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착용하는 이 주얼리 브랜드에 대해 좀 더 알고 착용을 하면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주얼리는 단순히 이 액세서리의 종류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자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가 가장 관심이 갔나요? 저는 불가리가 뭔가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독창적으로 주얼리를 해석한 것 같아서 좀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아름다운 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 안녕!